안녕하십니까?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 파이널 가이드 최종 모의고사 성인간호학을 맡은 최영미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최종 모의고사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말기암 환자 간호 중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말기암 환자는 정서 간호와 신체 간호가 같이 들어가 줘야 되죠. 자, 정서적 간호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거하고, 신체적 간호는 가장 중요한 통증 경감, 호흡 증진 배설, 휴식 및 수면, 욕창 관리 등 개인 위생에 대한 것들을 조절해주는 간호가 들어가겠죠. 이걸 기조로 문제 들어갈게요. 자, 말기암 환자의 간호 중재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말기암 환자 간호 중재로 적절한 거예요. 자, 평안한 죽음을 위해서 통증 완화에 노력한다. 맞지요? 탈수 방지를 위해 수액을 충분히 공급한다. 수액이 아니라 수분 섭취죠. 수분 섭취 권장. 자, 우리가 수액으로 충분히 공급한다는 것은 먹을 수 없을 때 얘기고, 먹을 수 있는 환자들은 우리가 구강으로 수분 섭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지요. 자, 그래서 이건 맞지 않습니다. 질병 치료를 위해 적극적 중재를 시행한다. 자,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간호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증상 조절을 처치해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간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중재는 아니지요. 특별한 종교가 없다면 영적 간호가 필요하지 않다. 종교가 없더라도 영적 간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을 권장하고 새로운 자극이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아니죠. 자신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겠지요. 자, 그러면 완전하게 맞는 건 뭐예요? 1번 평안한 죽음을 위해 통증 완화에 노력한다가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다음 사례를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40세 남자가 야외 활동하다가 곤충에 물린 후부터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워져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몸에 발진 및 입과 눈 주의 부종이 관찰되었고 혈압은 90에 50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 찾아야 되겠네요. 야외 활동, 곤충 물리고 숨쉬기가 어려워졌고 몸의 발진 및 눈의 부종, 그 다음에 혈압에 대해서 나왔죠. 자, 그러면 야외 활동에서 곤충에 물렸어요. 그 다음에 호흡곤란, 발진, 자, 부종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아나필라시스 샥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겠네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이외 사전 결과로 예상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아나필라시스 샥 나와야 되겠죠? 자, 3번 문제 들어갈게요. 환자에게 해야 할 간호 중재로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나필라시스 샥 중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상처를 과산화수소로 소독한다. 이거는 아니죠. 자, 에피네프린을 주입한다. 왜? 우리가 응급 환자 기도 확장하기 위해서 심박출량 증가하고 기도 확장하기 위해서 에피네프린 주입하는 게 맞죠? 기도 개박성 유지 맞고 정맥을 통해 수액 공부한다. 저혈량 셔에 대비해서 하죠. 그 다음에 고용량 산소 투여한다. 왜? 아까 호흡곤란 호소했었죠? 자,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그럼 틀린 건 어떻게 해요? 1번이겠죠? 자, 4번 문제 들어갈게요. 위 과민 반응에 관여하는 면역체계는 아나필라시스 샥에 관여하는 면역글로빈은 뭐예요? 바로 나와야죠. 이미노글로불린입니다. 5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중 악성 종양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악성 종양의 특징은 뭐예요? 성장 속도가 빠르고 피막이 없고 예후가 나쁘고 재발과 전이가 잘 되는 거죠. 자, 성장 양식으로 봐서는 주위 조직의 침윤이 잘 되면서 성장하고 염증 및 궤양을 초래하는 게 특징이죠. 자, 우리 악성 종양의 특징은 세포 자체는 작은데 핵이 크고 잘 분화가 안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문제 풀게요. 자, 피막으로 쌓여 있다. 악성 종양은 피막이 없지요. 자, 성장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죠. 세포 크기에 비해 핵이 커, 핵 비율이 크다. 이건 맞네요. 자, 전이가 잘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전화가 잘 되죠. 자, 그리고 분화가 잘 되고 성장 속도가 빠른 것은 분화가 잘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경계 부위가 뚜렷하지 않는 게 불분명한 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세포 크기가
핵이 세포 크기에 비해서 핵의 비율이 크다라는 것이 3번 정답이 맞습니다. 6번 문제 들어갈게요. 수혈 중인 환자에게 발열, 오한, 호흡곤란, 저혈압, 혈뇨가 나타나는 경우 의심되는 것은, 자, 수혈이 키워드죠. 자, 수혈 중인 환자가 발열, 오한, 호흡곤란, 저혈압, 혈뇨가 나왔다. 이거는 뭐예요? 수혈 부작용이죠. 수혈 부작용 중에서도 용혈성 수혈 부작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혈 부작용은 세포 독성, 세포 용혈성 그 과민 반응에 속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뮤노글로빈 G와 M에 관여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자, 그러면 수혈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바로 해야 되는 1, 2, 3 뭐가 있을까요? 1번 수혈 중단. 자, 그 다음에 NS 교체 2번. 3번 바이탈 사인 체크. 자, 그 다음에 4번이 뭐예요? 의사보고죠. 자, 이 환자 중재해야 되는 거 이거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가지고 가십시오. 자, 그러면 수혈 중인 환자가 발열, 오한, 호흡곤란, 저혈압, 혈뇨가 나타나면 의심되는 건 뭐예요? 용혈 반응이죠.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7번 들어갈게요. 척추 마취 부작용으로 옳지 않은 걸 찾은 거예요. 자, 척추 마취 부작용 뭐뭐 있어요? 두통, 마비, 뇌혈압, 뇌막염, 저혈압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거 있는 거 찾아보세요. 저혈압, 마비, 뇌막염, 두통 들어가네요. 아닌 거 어떤 거예요? 1번이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다음 사례를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60세 여성이 화재로 인해 얼굴, 목, 양쪽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되어 왔다. 대상자는 통증을 호소하며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다. 자, 대상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간호 진단은, 자, 화상 환자예요. 2도 화상인데 어디? 얼굴, 목, 양쪽 팔입니다. 자, 그런데 대표적인 증상 호흡곤란 증상이에요. 그러면 호흡곤란 증상에 대한 간호 진단 뽑아봐야 되겠네요. 자, 어떤 거? 점막 부종으로 인한 비효율적 호흡 양상 4번이 나와야 되겠죠? 자, 9번 들어갈게요. 자, 이 대상자의 화상 범위를 구하고자 한다. 구의 법칙을 사용하여 계산할 때 화상의 범위는 체표 면적 몇 %인가? 자, 구의 법칙은 어떻게 돼요? 아유, 그림이 안 이뻐지네요. 자, 이렇게 되면 머리와 목은 9%죠? 8, 9. 그 다음에 몸통은 어떻게 해요? 18이죠? 발도 18, 여기는 뭐예요? 생식기는 1이죠. 자,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저기 문제 풀어볼까요? 자, 얼굴과 목은 9%죠. 자, 그 다음에 양쪽 팔이니까 9 플러스 9는 18이네요. 자, 그 다음에 양 다리도 들어가죠. 그러면 18 플러스 18 하면 뭐예요? 36이네요. 그러면 똑같이 나오는 건 뭐예요? 63% 맞겠죠? 자, 10번. 폐혈증으로 인해 파종 혈관 내 응고 DIC가 동반된 환자의 사정 결과는, 자, DIC 파종 혈관 내 응고 특징적인 거 뭐예요? 비출혈, 점상출혈, 그 다음에 두개출혈, 기좌호, 빈맥, 혈압적 혈뇨가 있겠죠? 자, 꼭 기억하고 증상들, 대표적인 증상들은 꼭 기억해서 바로 외워서 점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1번 들어갈게요.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가 얼마 전부터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대요. 추후 이 진전의 양상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자, 파킨슨 환자의 진전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 진전의 특징은 뭐예요? 머리가 앞뒤로 흔들거리면서 뭐예요? 환약 굴리는 듯한 동작을 하는 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죠. 자, 그리고 수전증 있고, 그 다음에 팔에서, 손에서 시작해서 원위부에서 근위부로 그 진전이 진행된다는 게 특징적인 거죠. 자, 그리고 활동을 시작하거나 수면할 때는 소실이 되고, 정서적 긴장이나 휴식 시에는 더 악화되고, 목적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목적적 수의적 운동 시에는 어떻게 해요? 진전이 감소된다는 특징이 가지고 있죠. 이건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답 바로 나오죠. 머리 앞뒤로 흔들고 환약을 굴리는 듯한 동작을 한다. 그래서 파킨슨병의
진전의 양상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머리를 앞뒤로 흔들고 환약을 굴리는 듯한 동작을 한다. 1번이 맞습니다. 12번 들어갈게요. 보행장애가 있는 파킨슨병 환자의 기동력 증진을 위한 교육 내용은 자, 그러면 보행장애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기동력 증진을 증가시키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 정확하게 좋은 것은 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운동하고 걷는 방법 봤을 때 정확하게 걷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발 끌지 않기, 발꿈치, 발바닥, 발군 스스로 순서대로 정확하게 짚는 운동을 동작을 수행하는 운동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적, 수유적 운동을 할 때 진전 반응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행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발을 들어 올렸다 내리면서 걷는데 어떻게? 발을 끌지 않고 발꿈치부터 디뎌서 발바닥, 발군순으로 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3번 문제 들어갈게요. 파킨슨병 환자의 진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진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인도까지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자, 휴식 시 진전이 완화된가가 아니라 악화되죠. 자, 수면 중에는 진전이 사라진다. 맞죠? 자, 활동을 시작할 때 진전이 뭐예요? 목적적 수유적 운동할 때는 소실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자, 팔에서 시작해서 손가락 전신으로 아니라 손가락, 팔, 전신으로 원위부에서 근위부로 이행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단추를 풀거나 옷을 입으는 목적적 수유적 운동할 때 진전이 소실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4번 문제 들어갈게요. 60세 환자가 길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의식 수준이 저하되고 맥압이 증가하며 불규칙한 호흡과 섬행이 나타날 때 가능한 진단은 자, 특징적인 증상 나왔죠? 머리 부딪혔어요. 자, 의식 수준 저하, 맥압 증가, 불규칙한 호흡, 섬액 바로 나와야 되죠? 뭐요? 두개내압 상승입니다. 두개내압 상승의 특징적인 증상 머릿속에 가지고 가시면 그냥 점수 받아가는 거죠? 15번 문제 들어갈게요. 운동성 실어증을 가진 대상자와 가장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은 자, 운동성 실어증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자, 운동성 실어증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음조로 천천히 말하고 간단한 단어, 짧은 문장을 사용해서 우리가 간호중재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대상자가 말을 빨리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대상자의 반응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말할 때 실수를 하면은 그걸 문제 삼지 않는 것이 간호중재의 특징적인 것들이죠. 이걸 머릿속을 가지고 문제 들어갈게요. 자, 가능한 한 큰 목소리로 말한다. 운동성 실어증 환자한테 큰 목소리로 말한다고 해서 좋지는 않죠. 자연스러운 음조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몸짓, 손짓, 접촉을 함께하여 의사소통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지요. 자, 말은 단순하고 환자가 대답할 수 있는 자극을 준다. 이건 맞지요. 자, 대상자의 말을 이해 못하더라도 병리적 증상으로 이해한다고 병리적 증상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으로 표현한다. 이건 아니지요. 이거는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자, 인지 자극을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주변에 두고 자극을 해준다. 자, 운동 실어증 환자한테 자극을 너무 많이 주면 한꺼번에 다 소화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자, 그럼 맞는 답은 어떻게 해요? 3번. 말을 단순하게 하고 환자가 대답할 수 있는 자극을 주는 게 맞습니다. 16번 문제 들어갈게요. 무의식에서 깨어난 환자의 근력을 사정하기 위해 간호사가 해야 할 검사 방법은 자, 여러분 회복실에서나 환자가 무의식에서 혼돈 상태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드로우즈 상태에 들어올 때 환자들 선생님들이 임상에서 뭘 해요? 환자분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손 좀 잡아주세요. 손 꽉 쥐어보세요. 이거부터 시작하죠. 환자의 근력 측정하는 방법 뭐예요? 간호사의 손을 꽉 쥐어보라고 한다. 3번이 맞습니다. 17번 문제 들어갈게요. 경추 3번 수준의 척수 손상을 받은 환자를 위한 우선적 간호중재는 자, 경추 1번에서 4번이 손상되면 우리가 오는 게 뭐예요? 전신마비하고 호흡기능 장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자, 호흡기능 장애 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기도 유지겠죠? 18번 문제 들어갈게요. 경부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낙상 환자를 위한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자, 외부에서 낙상 환자가 생겼는데 척추 손상이 있대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손상 부위 부목 교정, 머리 고정, 신체 선열 유지, 호흡 유지, 그 다음에 바로 응급실로 와서 1시간 이내에 응급처치 해줘야 되죠. 자, 이거 들어가는 거 찾으셔야 됩니다. 자, 우선적 간호중재 뭐예요? 손상 부위 부목으로 교정한다가 맞습니다. 19번 문제 들어갈게요. 지주막하 출혈로 개도술을 시행한 환자의 두개 내압 상승 예방을 위한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자, 두개 내압 상승 예방, ICP 상승 예방이네요.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침상머리 30도로 올린다 먼저 나오죠? 20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오른쪽 편마기가 있으며 연화곤란과 관련된 기도 흡인 이염성 간호 진단이 내려진 뇌졸중 환자에 대한 간호 중재는, 기도 흡인 이염성이 있는 간호 진단은 내려진 뇌졸중 환자예요. 거기다 연화곤란이면 식이 섭취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을 사용하게 했는데요. 자, 유동식보다는 연식이나 반연식 약간 고쳐야 되고, 부드럽지만은 뭐예요? 물 종류가 아니라 물보다는 고형식에 가까운 부드러운 음식이 좋겠죠. 자, 그리고 음식은 마비된 쪽이 아니라 마비되지 않은 쪽으로 씻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들은 제공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음식은 숟갈을 안쪽으로 더 넣어서 삼키기 편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흡인 예방하고 음식이 씻기 전에 먼저 삼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요? 머리와 목을 잡고 턱을 약간 앞으로 당겨가지고 이 상태에서 음식을 씻기 위해서 음식이 다 씻기 전에 넘어가는 것을 예방해주죠. 자, 이 내용 나와 있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자, 5번. 머리와 목을 턱과 함께 앞으로 끌어 당겨서 내린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해서 음식이 다 씻기 전에 넘어가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을 예방하는 활동을 한다가 맞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21번 문제 들어갈게요.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교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골관절염은요, 편측성으로 오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칭적이고 양측으로 온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2번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관절염 모두 류마티스 인자가 확인된다. 아니죠. 류마티스 관절염만 류마티스 인자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아니죠. 자, 골관절염은요, 남성에게 동일하게 오지만 골관절염은 여성에게 호불한다. 아니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성에게 가장 많이 오는 질환이고, 골관절염은 누구? 퇴행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노인에게 호발하죠. 자,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나 골관절염은 20에서 40대 성인에게 주로 발생한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은 20에서 40대 성인 중 누구? 여성에게 더 많고, 그 다음에 골관절염은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5번. 골관절염은 발생 과정에서 활막에서 시작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연골에서 시작한다. 반대죠. 골관절염은 연골에서 시작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활액막에서 시작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앞 뒤가 맞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1번 관절염은 주로 편측으로 오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칭적이고 양측적으로 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22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골관절염 환자의 특징적인 징후에 해당되는 거 바로 나와야 되죠. 해버든걸절, 부사르결절이 특징적인 거요. 2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관절염 진단을 받은 환자가 조조강직이 심해져 운동할 수 없다고 호소할 때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무엇인가? 자, 관절염 환자에 대해서 조조강직이 나오는 거는 뭐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적인 증상이죠. 자, 그래서 1시간 이상 조조강직, 아침에 강직이 심할 때 우리가 호소할 때 무엇을 해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특징적인 거죠. 그래서 따뜻한 물에 담가서 손을 서서히 움직이게 한다거나 따뜻한 온수 목욕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간호 중재에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 4번 따뜻한 물에 담가서 손을 서서히 움직이게 한다가 맞습니다. 2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초기 증상은 발열, 체중 감소, 피로, 전신 통증이 있다. 이건 맞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다. 이거는 물음표하고 넘어갈게요. 자, 항류마티스제는 통증 완화에 효과가 없다. 자, 항류마티스제를 사용하는 거는 뭐예요? 류마티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있죠. 이건 틀렸네요. 그렇죠? 자,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완화하고 면역 이상을 조정하기 위해 투여할 수 있다. 이거는 맞네요. 자, 만성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 항우울제를 투여할 수 있다. 계속적인 통증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우울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항우울제 투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틀린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항류마티스제는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죠.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는 투여할 수가 있지요. 근데 보통 비스테로이드성 그 진통제, 즉 SAD를 먼저 사용하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통증의 강도에 따라서 약물 투여한다는 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항류마티스제는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립니다. 25번 들어갈게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맞은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 환자의 증상, 특징적인 증상 바로 나와야 되겠죠? 자, 대칭적으로 오고 관절 운동 제한 있고 염증이 있고 조조강직이 있으며 백조목 형상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ALN 티터하고 ESR이 증가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맞는 것은 어떤 거예요? 3번 조조강직 1시간 이상 아침에 강직이 있는 거죠. 자, 26번 들어갈게요.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의 대사장애로 요산이 관절에 축적되었을 때 담당 간호사가 해야 할 우선적인 중재는 무엇인가? 자, 퓨린 대산 장애로 요산이 관절에 축적된 것을 축적됐을 때 오는 것은 뭐예요? 통풍이죠. 자, 통풍에 대한 간호 중재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풍에 대한 간호 중재는 뭐예요? 우리가 약물요법을 해서 요산의 생성을 억제한다든가 요산 백전을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아스피린 사용 금지해야 된 거고, 식이요법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고푸린 식이 제한, 알코올 제한이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갈게요. 자, 수분 제한, 산성 식이 제공. 수분 제한할 필요 없지요. 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우유, 달걀, 치즈를 제한한다. 자, 우리가 붉은 고기, 내장류, 고기 국물이죠. 우유, 달걀, 치즈는 단백질 식품이지만 붉은 고기는 들어가지 않죠. 제한할 필요가 없겠죠. 자, 육류를 제한하고 꽁치, 고등어 등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한다. 자, 생선 중에서도 우리가 등푸른 생선은 우리가 퓨린 음식이죠. 그래서 안 되죠. 급성기에는 절대 안정, 그 다음 온수포가 아니라 냉수포 해줘야 되겠죠. 자, 통증은 121 내로 호전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거는 맞지요. 자, 그래서 정답은 우선적 중재는 환자가 121에 통증이 호전될 수가 있고 급성기에는 절대 안정하고 냉수포를 해줘야 된다. 고푸린 음식 제한해야 된다. 이런 것도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27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백내장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뭐예요? 여러분? 점차적인 시력 손실이죠. 자, 그 밖에도 하얀 동공, 적방사 손실, 색깔 인식 감소, 그 다음에 동공 크기에 따라 시력 변화가 심하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백내장 중요한 증상은 시력의 점차적인 손실, 시력 저하입니다. 28번 문제 들어갈게요. 백내장 수술 후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 중재는 백내장 수술 후 간호 중재를 물어봅니다. 자, 수술 일주일 후 드레싱을 제거한다. 이거는 상황 봐서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안압 상승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한 쪽을 높이면 안 되지요? 자, 안정 시에 안아이를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압을 올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위를 취하고 기침, 구토, 재채기는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죠. 그리고 낙상 예방을 위해서 밝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아니죠. 눈이 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대 착용하죠. 그래서 안구 손상을 최소한
방지하고 안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대를 착용까지 해요. 자, 그러면 이건 아니겠네요. 정답은 어떤 거예요? 기침과 지체기를 하지 않도록 한다. 왜? 안압 상승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9번 들어갈게요. 고혈압성 망막증 환자가 갑자기 눈앞에 커튼을 친 것 같이 눈이 안 보인다고 한다면 무엇을 의심할 수 있는가? 자, 대표적인 특징적인 증상 나왔죠? 눈앞이 커튼을 친 것 같이 눈이 안 보인다. 바로 나와야 되죠? 망막박리 4번입니다. 30번 들어갈게요. 메니에르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메니에르 병 귀 질환, 뇌 림프 부종에 의해서 오는 질환이죠.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자, 메니에르병 진단검사는 롬버그 테스트이다. 맞죠? 뇌 림프엽이 증가해서 오는 병 맞죠? 대표적인 3대 증상, 이명, 난청, 현운 있지요. 자, 저염 시기를 한다. 이거는 모르면 물음표하고 넘어갑시다. 자, 머리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방의 조명을 밝게 해준다. 자, 방의 조명을 밝게 해주면 현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머리의 움직임은 제한하는 게 아니라 현운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현운을 조절하기 위해서 현운을 유발하는 증상을 해서 균형을 유지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아니겠네요. 자, 저염 시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림프 부종을 더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염 시기를 하겠죠? 자, 그럼 이건 맞겠네요. 부종 예방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겠죠? 31번 들어갈게요. 심부정맥 혈전증 환자에게 마사지를 금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이건 바로 나와야죠? 혈전 생성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죠? 자, 32번 문제 들어갈게요. 발을 만지면 차갑고 감각 이상이 있대요. 발을 만지면 차갑고 감각 이상이 있는데 걸으면 통증이 생기나 휴식하면 통증이 사라진다요. 그러면 이거 대표적인 증상 정의네요. 어떤 거? 폐쇄성 동맥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의 정의죠. 꼭 기억하셔서 문제 바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33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의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맥은 자, 심방 수축수가 분당 250에서 350회래요. 또 엄청 높네요. 자, 그리고 심실수축기가 125에서 175회고 피파는 규칙적인데 톱니바퀴 모양의 F파가 나타난대요. 자, 톱니바퀴 모양의 F파 하면 바로 나와야 되죠. 어떤 거 나와요? 심방조동. 이건 외워서 점수 가져가십시오. 34번 문제 들어갈게요. 중환자실 근무 중인 김 간호사는 심전도 모니터링 중 심실 조기 수축이 발견되는 환자에게 리도케인을 투여했다. 자, PVC 환자 심실 조기 수축 환자에게 리도케인 투여 1번. 그 다음에 안 되면 심반세동기 사용하죠. 자, 그러면 리도카인 투여의 목적은 뭐예요? 심실세동 방지 바로 나와야 되겠죠? 자, 35번 문제 들어갈게요. 심실성 빈맥으로 입원한 심장내과 환자를 사정하던 중 맥박이 촉지되지 않았다. 가장 우선적인 중재는 무엇인가? 자, 심실성 빈맥이 있는 환자가 맥박이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심장이 멈춘 거를 확인하면 뭐예요? 재세동 실시해야겠죠? 이거는 A 꼴 B로 바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재세동 실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최종 모의고사 두 번째 35번 문제 35번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문제 내용에서도 문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시고 키워드 반드시 잘 잡아서 문제의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도 연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